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고스 독트린 153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트린 11번부터 15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O형식의 문장 구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O형식은 문장에 O형식이 있죠? 자, O형식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일반 영어에서는 일형식을 어떻게 표시하죠? 자, SV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 형식은 SVC, 3형식은 SVO, 4형식은 IO, DO, 5형식은 SVOC 해서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형식을 로고스 영어에서는 뭘로요? 방번호로. 왜 방번호가 정해진다고 했습니까? 방번호는 바로 영어는 절대적으로 위치 언어가 중요합니다.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우리가 방번호로 표시했습니다. 자, 방번호로 표시했는데, 자, 1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주어에 해당됩니다. 모든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방에는 동사죠. 서술어. 바로 서술어이면서 동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동사에, 특히 일반 동사를 저번 앞에서 10가지 종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10가지 동사를 뒤에 부사어가 오냐, 형용사가 오냐, 아니면 명사가 오냐, 목적어가 2개 있냐, 사형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5번. 자, 5번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5번이 있으면 O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트린 11번에서는 문장의 O형식을 기존의 영어에서는 SVC, SVO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방번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독트린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영어의 문장의 종류. 자, 여기는 형식이고요. 여기는 문장의 종류입니다. 자, 영어의 문장의 종류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평서문, 긍정문에 해당되겠죠? 긍정문. 자, 그 다음에 부정문, 그 다음에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에서 사랑해라는 부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국어에서 사랑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사랑해는 긍정문입니까? 의문문입니까? 자, 물론 우리가 물음표를 찍으면은 의문문이 되겠죠. 물론 사랑해를 그냥 마침표로 찍어주면 긍정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영어에서는 억양에 의해서 또는 그런 평서문인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를 평가를 한다면은 영어는 구조 변형입니다. 절대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어가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평서문에는 1번, 2번, 4번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I love you 해서 우리가 1번, 2번, 4번. 자, 국어에서는 그냥 사랑해라는 동사로만 표현하면은 문장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love만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문장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1, 2, 4 구조나 1, 2, 3 구조로 이루어져야 문장의 구조가 맞습니다. 자, 부정문을 만들 때는 자, 독트린 13번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not을 집어넣기 위해서 분리기법을 쓰고 자, 구조가 변형되는 겁니다. 구조가 변형돼서
I don't love you 해서 우리가 부정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긍정문과 부정문의 차이가 뭐였죠? 분리기법이 있습니다. 자, 분리기법이 있고 구조를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구조는 바로 방번호에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의문문은 마찬가지로 do하고 love하고 둘이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되고 그 구조를 자,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구조가 다 다르죠. 자, 다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문. 명령문은 영어의 1번 방에 해당되는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명령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 변형입니다. 또 1번 방을 쓰지 않고 바로 2번과 4번 구조가 되면은 명령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이 있죠. 자, 감탄문은 how 감탄문이 있고 what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조 또한 구조가 변형돼서 모든 영어의 5가지 종류의 문장의 종류를 구조 변형, 방번호 이런 부분에서 영어를 이해해 나가면 영어가 혼돈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트린 13번. 자, 로고스의 영어에서 또 중요시해야 하는 분리기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앞에서 배웠듯이 영어에는 3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자, 알파는 형태라고 했고 베타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감마는 기능이고요. 이 알파, 베타, 감마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가 분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고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이 고가 분리가 되면은 기능성 동사 do하고 go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go와 여기 나오는 go는 다른 것입니다. 즉, 이 do는 기능성 동사고 뒤에 go는 의미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능성과 의미성이 분리되는 그런 구조를 분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일 때는 do 대신에 did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가 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의미성에 해당되는 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으로 합니다. 기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위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능성 동사가 이 기능성 동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기법이라는 것은 동사의 3요소 알파가 뭐라고 했죠? 형태,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이렇게 3가지 요소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기법입니다. 이 분리기법을 하지 않는다면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동사는 분리기법이 불가합니다. 자, 비동사는 뭐라고 했죠? 자,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베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분리기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약 만든다면 바로 비동사 뒤에 우리가 not을 집어넣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 의미 동사가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동사 뒤에 not이 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기능성 동사.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do 일반적인 것이고요. does 3인칭 단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자, does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는 did, 미래형일 때는 조동사 위를 집어넣고 자, 뒤에 의미성은 동사 원형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동사의 원형이라는 뜻은 바로
동사의 기능성이 없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사의 기능성이 없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조동사가 있죠. 자, 로고스 영어에서는 5대 조동사라고 이제 강의를 해주는데요. 5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 5대 조동사가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자, 동사 원형은 의미만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사 주기가 있는데요. 동사 주기에 동사 원형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해서 투부정사를 만드는 이런 구조에서도 우리가 동사 원형을 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독트린 14번을 볼까요? 자,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리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기능성과 의미성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기능 동사와 의미 동사로 나눠서 항상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기능 동사는 그래서 3인칭 단수나 과거형이나 또는 의문문을 물어보고 주어 동사로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yes, I do 이렇게 기능성 동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부가 의문문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동사가 어떠한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가 되고요. 그러 다음에 과거형일 때는 did라는 조동사를 기능성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형일 때는 will이라는 5대 조동사의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번째 해당되는 의문문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의문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직접 의문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간접 의문문이 있습니다.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있는데요. 직접 의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yes, no 의문문과 그 다음에 WH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yes, no 의문문은 상대가 질문을 했을 때 yes나 no로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자, WH 의문문은 상대가 WH로 물어본 문장을 WH에 해당되는 부분을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능성 동사와 의미성 동사로 분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played라는 과거의 동사를 나눠봤습니다. 기능성 동사는 당연히 과거이기 때문에 did가 되고요. 뒤에 의미성 동사는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성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기능성 동사가 주어 앞으로 되게 되면 자, did you play soccer 하고 did you 이게 기능성 동사가 되고 의미성 동사로 분리가 되고 주어입니다. 주어 1번 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번 방은 이게 2번 방입니다. 그 다음에 soccer라는 부분은 4번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이 문장은 바로 yes나 no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사가 WH에 해당되는 거죠. WH에 해당되는 의문사가 기능성. 자, 두 번째에 s나 no 의문문 앞에 우리가 기능성 동사 앞에 WH 의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WH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where라는 단어가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yes나 no 의문문의 앞에 의문사를 집어넣어서 자, 이런 구조는 우리가 WH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WH 의문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독트린 11번부터 15번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